농사꾼에겐 농한기가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 잘 쉬고 계시죠? 아유, 무슨 소리예요. 요새 엄청 바빠요. 한가해요. 촬영할 시간도 없이요. 아이 좋지요. 뭐 이 농촌에서 그냥 가만히 있기보다가 이렇게 일하면 엄청 좋지요. 우리 사전에 농한기란 없다. 겨울이면 더욱 바빠진다는 요상한 마을과 바쁠수록 행복해진다는 이상한 사람들. 부자 마을을 꿈꾸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영월 시골 마을 사람들을 만나볼까요? 우리 지역 마을 기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일찍부터 지금까지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시골 마을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아니, 이 시골 마을이요, 겨울에도 굉장히 바쁘다고 해요. 아니, 겨울이면은요, 사실 이 농한기잖아요. 요게 어찌된 일인지 영월의 부자 마을로 얼른 한번 놀러 가보시죠. 오늘 찾은 첫 번째 마을은 영월 중동면에 자리한 황태마을입니다. 펑펑 내리는 눈 속에서도 이 마을 주민들은 황태 널기가 한창인데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어머니. 아유, 야, 세상에 여기 딱 들어오니까는요, 일단은 황태, 이거 황태 아니에요? 예, 맞아요. 야, 황태가 엄청 튼실한 게, 야, 이거 무게가 엄청나네. 이거 놀면 어머니 부자 된다라는 소문이 듣고 제가 그냥 바로 달려와봤습니다. 예, 부자가 되지요. 부자가 돼요. 예.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제가? 예? 뭐 하면 이거 돼요? 좀 도와주세요. 요거 도와드려요? 예, 황태 좀 도와주세요. 우리 엄청 바빠요. 아, 엄청 바빠요.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럼 요거 후딱 널어드릴게요. 예. 야, 근데 무게가 지금 엄청나. 이거 봐. 얼마나 바쁘면 도착하자마자 일꾼으로 투입된 우리 리포터. 날씨가 혹한기에 접어들수록 황태마을 사람들은 더 바빠집니다. 바로 황태 건조 작업에 돌입하기 때문인데요. 농작물도 겨울잠을 자는 이맘때 황태 2만 마리가 이곳에서 건조됩니다. 황태마을 주민들은 이렇게 황태를 말리면서 쏠쏠한 부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우, 아니, 이제 눈이 그치만 하면은 또 내리고 그치만 하면은 또 내리고 이렇게 추운 겨울에 너무 고생 많이 하시겠어요. 황태가 잘 마를 수 있는 조건은 그 고냉지 쪽에서 그 추위야, 그러니까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이 황태가 잘 부풀었다 녹았다 해야만 되거든요. 이것은 산이 높고 골이 깊은 곳이니까 일조 시간이 짧다 보니까 얼었다 녹았다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태의 질이 아주 좋게 잘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는 여름에는 포도 농사를 짓고 겨울 농한기에는 이 황태를 말려서 농가 부수입으로 짭짤하게 소득을 올리고 있답니다. 여름이면 포도종이가 주렁주렁 열리는 포도농장이 겨울이 되면 마을만의 황태 덕장으로 변신하는 건데요. 사계절 내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황태마을 사람들은 농한기에도 마음이 든든하겠죠. 자, 여러분, 이번에 찾아온 마을은요, 힌트가요, 구수한 냄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딱 도착하자마자, 야, 이 구수한 냄새가 온 마을에 그냥 진동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 냄새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글자예요, 한 글자. 과연 맞을지 얼른 한번 들어가 보시죠. 다음으로 찾아간 영월의 마을 기업. 모락모락 피어나는 김 속에서 갓 삶아진 콩이 뽀얀 자태를 드러냅니다. 이곳은 바로 이 콩을 활용해 메주를 쓰는 메주 가공 공장인데요. 아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요 냄새였어요. 아유, 제가 냄새를 따라서 왔는데, 예. 요 냄새의 정체 바로 뭡니까요? 아, 콩이죠? 아유, 그러면은요, 요 콩 한번 제가 맛 좀 봐도 되겠습니까? 예, 보시죠. 어머, 뜨거. 이야, 이게 콩이 지금 막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맛이 고소한 게 아니라 구수해요. 좋은 재료로 정직하게 만드는 거 아니었어요? 동작 그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지금 뿌리는 가루가 뭐예요? 예, 좋은 균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저 안 좋은 균 침투하지 말으라고 좋은 균을 적정을 시켜가지고 메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삶아진 고소한 콩 위에
좋은 균을 솔솔 뿌려주고요. 콩을 곱게 갈아준 다음 성형 틀에 골고루 넣어줍니다. 네모 반듯해진 메주를 24시간, 25일 이상 건조시키고 나면 드디어 우리가 아는 메주 완성요! 예, 여기는 우리 마을의 주 농산물이 콩입니다. 콩을 그냥 파니까 가격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콩을 가공을 해서 메주를 팔면은 그 소득이 인건비를 제해도 2배 정도는 되고 있어요. 예, 그건 농가에 직접 돌아가는 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을의 주요 농산물인 콩으로 직접 메주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마을 사람들. 한국견이니까 전체가 이렇게 깨끗하게 잘 나왔고 속에도 아주 갈색으로 이렇게 아주 잘 됐습니다. 좋은 빛깔로 잘 띄어진 메주가 된장으로 탄생. 이 된장 맛을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100여 개의 항아리 속에서 숙성되고 있는데요. 마을에서 난 콩으로 만든 이 된장. 어떤 맛일까요? 아니 신기하게 이 장은 희한하게 김치도 갓 담근 김치가 맛있잖아요. 네. 장은 여기서 딱 꺼냈을 때 먹는 게 손을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것 같아요. 네. 몇 년 된 거예요? 3년 숙성시켜갖고 내 자식들과 지인들하고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맛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이드 인 영월이네요. 네, 영월. 메이드 인 엄마. 여러분, 요쯤인 것 같아요. 제 뒤쪽에서 뭔가 스물스물 냄새가 올라오는 게 요거는 제 생각에는 이 만두를 빚고 있는 냄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만두가 지금 완성된 냄새가 아니에요. 만두 소가 빚어지고 있는 요런 냄새예요. 지금 우리 어머니 2명의 손길에서 뭔가 굉장한 만두가 탄생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은 옆에서 보고 왔어요. 자, 어떤 만두가 탄생이 될지 자 다음 마을 기업을 만나보시죠. 부자 마을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덕목은 부지런함이 아닐까요? 황태와 메주에 이어서 이번엔 만두입니다. 그런데 만두피 색깔이 특별한데요? 담을 때부터 잘 근데 아까부터 너무 궁금했는데 사실 이게 만두피나 어머니 흰색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초록색이에요. 왜? 여기는요, 강원도는 네. 저기 곤드레가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건강에 좋다고 곤드레를 갈아가지고 해요. 손이 많이 가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게 바로 이 손만두일 텐데요. 이곳 어르신들은 이렇게 만두를 빚으면서 농한기를 보낸답니다. 닭고기를 넣어도 절인 배추가 안 들어가면 만두가 안 됩니다. 고기만 가지고 만들하면 맛이 없고 네. 절인 배추와 이게 두부와 이게 여러 가지 합적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만두 맛이 제맛이 나고 만두에는 닭고기가 제일 낫습니다. 소고기를 넣어도 맛이 없고 돼지고기도 넣어야 별로고 닭을 짜서 만두를 해야 제맛이 납니다. 영월 만두마을 협동조합에서는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농사일이 끝난 겨울철에 마을 어머님들의 쏠쏠한 용돈벌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곤드레로 전병을 붙이는 거고 하나는 만두 속으로 해서 전병을 붙이는 거예요. 곤드레는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 편이에요. 영월이 전병이 진짜 유명하잖아요. 영월 올 때마다 전병 먹거든요. 네. 근데 이거 곤드레 전병이 이거는 진짜 별미다. 곤드레 향이 장난이 아닌데요? 맛이 좀 다른 것보다 좀 틀리시죠? 완전 네. 달라 이게. 그냥 먹어도 맛있는 만두마을 음식들. 뜨끈하게 끓여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정말 끝난다. 야 사장님 진짜 맛있는데요? 겨울에 일자리가 없는데 농사를 끝나시고 일자리가 없는데 이렇게 영월 절임 배추를 가지고 만두를 만드시면서 용돈벌이도 하시고 그 용돈을 벌으셔서 아이들 간식도 사주시고 앞으로 영월군에서는 메주마을, 황태마을, 가슬기마을, 장아찌마을 등 여러 가지 장류 마을 기업들을 10여 개 만들어서 유휴 노동력을 이용해서 농업인의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영월군에서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만들어서 영월군으로 관광을 오시는 모든 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계획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지역에 있는 부자 마을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저는요 이 부자라는 단어가요 정말 따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이 많아야 부자도 맞지만은요 마음이 넉넉한 것이 정말 부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부자들이 만든 맛있는 먹거리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복사시오 복사 복을 사시오. 자 이제 추억의 소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새해니까 여러분께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깜짝 놀라시라고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지풀 공예 세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복사시오. 짚은 조상들의 소중한 자원이었습니다. 한겨울 농한기엔 가마니를 짜서 농사를 준비하고 생필품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추억의 집공예 명장에게 배워봅니다. 예, 예. 비슷하게 생겼네. 예. 집안뿔을 만난 느낌입니다. 그렇죠. 예, 손 꼭 잡고 있는데 저희가 조인식이 아닙니다. 이 손이 바로 명장의 손이고 이 손에서 그야말로 지풀공예가 탄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제대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제가 멋지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꼭 잡고 가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국내 한 명뿐인 지풀공예 명장을 따라 찾은 곳은 전수관. 여기 이제 공예품이 전시되는 곳이네요. 처음 오면 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안에 기온에 있는 잡신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잡신에 물러가라 해가지고 땅 한번 칠게요. 예, 제가 한번 할까요? 예, 예, 예. 제가 문제 한번 하겠습니다. 아. 자, 잡신아 물러가라. 딱 세 번. 아, 세 번. 이것도 다 이게 손으로 지프로 만든 것이네요, 보니까. 네, 한번 잡고 밑에 뜯고 한 겁니다. 예. 아, 이런 것도 이렇게 돼 있구나. 요즘은 칩신을 다 천으로 만들잖아요. 네네네. 그 칭치는 거. 예. 칩으로 만들 때 소리가 더 웅장하고 더 잘 좋아요. 은은하게 오래갑니다. 요건 또 특이하네요. 요거는 근데 단아십만인데 일반 요는 비 올 때는 못 씻잖아요. 네네네. 요거는 비 올 때나 눈 올 때. 일때 신으면 이것도 발도 나시고. 아, 근데 우리가 이거 사철 이것만 신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요렇게 겨울에 또 신고 다니고 했단 말씀이죠. 네네네. 다 나시고. 예. 실제로 신었단 말이에요? 네. 안 끄끄럽습니까? 안 끄끄러워요. 아주 좋아요. 보기보다. 일부러 이걸 신는 분 계시다. 무좀 이런 거. 네, 무좀. 아,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택시 기사들 이게 잘 살아가는데. 예,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용같이 생긴 이건 뭐예요? 이거 시집인데 모양을 이쁘게 한다고 만드는. 여치집이요? 아, 여기 구멍이 있네요. 네, 여기도 여치집이 있고. 집어넣고. 낙엽이나 나무니 막아. 그럼 아하. 여치가 이거 울어요. 이렇게 올라가 촥 가가 뒤 빠고 할 줄 몰라요. 예. 이게 뭐 뒤로 돌아갈 줄 모른단 말씀이죠? 그래, 이거를 항상 어디에 매다냐면 처마 끝에 이슬이 내려야 그 이슬을 먹고 한 3, 4일 견디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치, 네. 메뚜기 이런 거 말고요. 말고 여치. 아, 울음소리가 좋은 거. 예. 지풀공예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인기가 많다는데요. 이거 이쁘죠? 야, 예. 요거는 우리 이쁘도님 좀. 아, 예. 아, 카메라 찍어다 주시면 안 되는데. 계속 예. 좀. 감사합니다. 예. 바닷가에 바닷가 사람들이 붕어젓 지낼 때 여기에다가 쌀국지 얹어가지고 그 고기에 찰짝 네네네네. 떼 보내가요. 그 용왕인데 용왕이 맞네. 자, 오늘의 문제. 오늘 문제. 자, 이거 뭐가 치시겠어요? 시청자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자, 아니, 이렇게 쓰고 다니긴 좀 그렇긴 하긴 한데. 그죠? 이렇게 해서. 예. 벌멍태라고 벌집입니다. 벌이 요 들어가지고 그벌 옛날 토종벌. 이게 예전 선생님도 지금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50대 중반. 그렇죠. 예. 속이지 마시고요. 55. 그럼 그때 기억이 어떻게 다 이게 나시는 거예요? 왜냐면 사진이나 자료화면이 없으실 것 같은데. 예,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이거 좀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두 개에서 남아있어서 알았어요. 알고 주위에 또 다른 자료도 찾기도 하고. 예. 선생님도 지금 공식적으로는 명인이시지만 어떻게 보면 아버님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것도 예, 예. 있다면. 이게 걸어놓으면 닭이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서. 예. 또 다른 거 한번 해줘봐요. 그러니까 간 김에. 입으로 하는 거지. 입으로 되는 거잖아, 이거. 선생님.
그뭐 묻었으면 좀 표현 안 되나? 5대 5대. 아, 고양이들. 에이, 임기응변도 명장급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따로 뭐 문장 안 하셔도 좀 느낌이 나긴 납니다만은 일단은 집시 신으시고 요건 약간 현대화됐습니다. 2020 경모순 컬렉션. 과거 조상들이 입고 신고 쓰던 대로 재현해 봤는데요. 꽤 근사하죠? 제 이름은 어령읍에 사는 천운복입니다. 천가지 운과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복 많이 받으세요. 행운을 좋다. 여러분께 좋다. 이어지는 실전입니다. 집공의 시작은 집털기. 여기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화풀이 하는 거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께 이제 애고는 멀리하고 복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최고 영화 아닙니까, 그죠? 지원하겠는데, 승철 씨. 야, 얼음장. 아무도 안 도와주네요. 명장의 길은 멀고도 외롭습니다. 오늘 새끼 구워가지고 생지 만든. 생지. 아니 경자는 이제 쥐에 해니까 이거 저 쥐 몸통입니까? 예, 가운데 끼고. 예. 짚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두툼하게 만들어 묶어주면 끝. 쉽고 간단해서 누구나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만들기가 재밌긴 한데. 방송 처음 해서. 아닙니다. 예. 놀이를 해서. 맨날 놀이로 이렇게 썼구나. 원래 지불놀이가 깡통이 지불놀이 아니고. 그렇죠. 이야, 지불놀이야. 아, 진짜 그러게요. 지불놀이. 지불이네. 지불놀이. 지불은 아니고 지불이네. 지불. 사람들이 모르고 깡통이 지불놀이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예, 참고로 쥐불놀이는 논이나 밭두렁에 사는 쥐나 해충 퇴치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쥐처럼 제사를 많이 모았어요. 제가 원래 제사본 1등입니다. 음식을 모든 거 체험 모아가지고 올해는 쥐처럼 행복한 한 해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풀잎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공예품을 만드시는 건데 금손 명장은 풀잎에도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야, 이게 지금 메뚜기네, 그죠? 또 다른 미션. 자, 야, 이거 한 번도 눈을 감고 한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이거 안 보이는데? 그렇죠, 안 되니까. 안 되구나. 풀이 어디 있나? 자, 풀은 여기 있습니다. 풀은 예. 보죠. 예, 좋습니다. 조선시대 한석봉에게 떡서는 어머니가 계셨다면 2020년 풀립공예에는 명장 서정희가 있다. 와. 다들 받으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보시고. 눈 감고 만드시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진짜, 예. 혹시 얘네들 좀 관심을 기울이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또 저희가 또. 배우고 싶은 분이 있으면 주위에 있으면 제가 그냥 저는 비용 되게 처음에 재난사는 비싸게 받는다 하지만 받지 않습니다. 이따가 받아본 일이 없고 없으니까 여러분 누구나 없어 환영하니까 꼭 관심 있는 분은 재료비 조금만 주시면 됩니다. 집 재료비는 주셔야죠. 그거 주시면 제가 제 힘 닿는 데까지 널리 가르쳐드리고 보고받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따오기. 지금 따오기는 어린 시절 불렀던 동요에 나오는 따오기도 만들어봤는데요. 따오기 특징이 불이 긴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야, 신기하다. 자, 여기는 어떤 공간입니까? 여기는 올해부터 지풀고기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체험 장소고 수제자 두 분이 또 계신 거고 같이 들어가서 구경만 하면 되는 거고. 한번 가보실까요? 네네네네. 자, 이쪽으로 합니까? 서정희 명장의 지풀공예 체험장 오는 4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오늘 완전 한겨울이거든요. 한겨울에 물레방을 돌립니다. 갑자기 이걸 보여주신 이유는 뭡니까? 아니, 한번 눈여기 좀 하시라고. 눈여기. 청아한 풍경 소리 들리시죠? 풍경의 주인공 물고기도 명장의 손에서 새롭게 탄생합니다. 잡을 때 잡자. 모양을 내란 말씀. 모양은 이쁘죠? 지프로는 추억 여행, 풀잎으론 동심 여행이었습니다. 원래 명희님 만나 뵈서
너무 좋은 걸 배우게 돼서요. 열심히 배워가지고 좀 더 이 쥐풀공예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일조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런 모든 마음을 담아서 새해도 모두 행복하시고 또 쥐뿔공예도 대박 나시고 새해는 그야말로 여러분 모두 대박 나세요. 대박 나세요. 스펙 쌓으랴 공부하랴 요즘 청년들 하루하루가 정말 바쁘죠. 여기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위험들은 있지만 그나마 성공을 향해 같이 달려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청춘임을 가끔 느끼고 있습니다. 청춘들이 모여 소통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지역 청년들의 구심점을 자처하고 있는데요. 경자년 새해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을 만나봅니다.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품게 되는 경자년 새해, 그 누구보다 패기와 열정으로 저만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바로 청년입니다. 오늘은 이 청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드디어 경자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하면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새로운 공간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청춘은 두말할 필요 없겠죠. 오늘은 청년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가시죠. 먼저 찾아간 곳은 대전의 한 대학교 앞에 자리한 목공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목공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카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네네.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 사장님을 뵈니까 딱 청춘은 맞는데, 근데 제가 또 목공을 찾아왔거든요. 네네네. 야, 여기는 그냥 카페 아닌가요? 아, 여기가 청춘 목공소의 이제 얼굴이죠. 아, 일단 여기로 들어오는 게 맞기는 맞는 거예요. 호기심을 품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더니 목재로 만든 소품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정교하면서도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장식장 가득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국제기능올림픽 금메달과 동탑 산업훈장을 수상한 전문가가 운영하는 목공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공간을 마련했을까요? 와, 수상 경력이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오, 그만큼 이제 능력을 여기저기서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공간을 또 만드셨어요? 이제 아직 젊기 때문에, 청춘이기 때문에 네. 하고 싶은 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조금 공유할 수 있는 네, 그런 목공소를 만드는 게 네. 원래 이제 이상의 꿈이었어요. DIY 목공 카페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간을 만들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목재를 좀 더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동호인들에게 목재 체험을 제공하고 있죠. 야, 역시 국제기능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서 뭘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잘 만들어 보이네요. 지금 뭐 만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일단 목재 가공하고 있고요. 만드는 것은 지금 이 상판 재료로 쓸 수 있는 이제 상판 위에 올릴 플레이트용 접시 만들고 있습니다. 사장님부터 직원들까지 모두 청년들이 꾸려가는 목공소. 목재를 통해 청년들이 꿈을 향해 대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동호인들이 모여 목공을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대관도 해주는데요. 청년들의 열린 공간이자 구심점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거 하나 만들고 싶다. 내가 꼭 올해 안에 이거 하나는 완성하리라. 어떤 게 있나요? 될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못 만들어 본 건데 애기 엄마한테 식탁을 하나를 만들어주고 싶었었어요. 근데 한 번도 못 해봤는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2020년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 식탁 하나를 만들어줄게. 그 식탁에서 온 가족이 식사하는 날을 기대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며 목재와 함께 꿈을 키우는 이 공간에서 2020년에도 승승장구하세요. 지금도 많은 도전을 하고 계시겠지만 네네. 청춘이시고 청년이니까 네네네. 나 이런 도전 한번 하겠다. 네, 제가 사실 대전에 내려온 목적 중에 하나가 저희 영동에 주말 농장이 하나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트 하나 띄우는 게 사실 도전이고요. 가족들과 함께 거기서 주말을 보내고 다시 대전에서 또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꿈입니다. 금강 위를 멋지게 횡단할 그 버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두 번째 청춘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대전 목적교 인근의 대장간입니다. 담금질을 상상하며 실내로 들어갔는데요. 야, 아니 여기에 대장간 있다고요? 분위기는 전혀 다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정말 대장간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어디 있어요? 네, 안쪽에 있습니다. 오, 아니 진짜 대장간이 있다는데요? 여기? 여기인가? 사람이 있기는 한데. 아무리 봐도 대장간의 모습은 아닙니다. 궁금증이 더 커졌는데요. 안녕하세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전 대장간 하면 옆에서 쇠 막 그렇게 달구고 또 당금질하고 쿵깡쿵깡 쇠망치 소리 들리고 이럴 줄 알았는데 컴퓨터를 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3D 프린터나 다양한 장비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액세서리나 소형 제품들을 시작해서 창업자들이 생각하시는 다양한 큰 제품들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장간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물건도 무쇠 대신 3D 프린터로 만드는 세상. 이곳은 21세기 대장간인 셈이죠. 다양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시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청년 창업자들에게 창작 실습을 제공합니다. 나는 2020년에 이거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아직 3D 프린터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 내가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어떤 게 있어요? 저희가 전체 의수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손가락과 같은 조그마한 의수를 만들어서 조금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맞춤으로 할 수 있는 실제로 고비용이 들거든요. 의수를 만드는 거는.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제품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대장간에 고등학생들이 찾아왔는데요. 책이나 동영상으로만 보던 것들을 직접 체험해보면서 보다 쉽고 재미있게 교육과 창작 실습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대장간을 방문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네, 지금 저희 학생들은 특성화 고등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제품이 만들어지는지 눈으로 봄으로써 학생들의 이제 취업 욕구를 향상시켜서 학교에서도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회사에 나가서도 적응력을 더 키울 수 있는 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이커 분야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얻고 창업의 꿈을 키우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제 꿈이 창업인데 젊은 형들이 하는 거 보고 저도 용기 좀 생긴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 청년들 화이팅! 청춘이 좋다! 청춘 화이팅! 경자년 새해가 누구보다 기대되는 청춘들입니다. 청년들은 자신만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새해 새 희망을 품습니다. 경험도 창업 자금도 부족하지만 함께 모여 자유롭게 소통하며 패기와 열정을 다지는 청춘들, 그 꿈을 응원합니다. 앞으로 이런 공간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새해에도 경주를 찾는 여행객들이 많았으면 하는 것이 경주 시민들의 소망. 그렇다면 경주를 찾는 여행객들의 마음에 콕 박혀줄 멋진 기념품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드디어 2019년 경주시 기념품 공모전의 수상작들이 발표됐습니다. 갖고 싶고 선물하고 싶은 작품들, 매력 가득 경주를 담은 기념품들을 지금 만나봅니다. 2019년의 마지막 날 경주시청에서는 작은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바로 2019 경주시 기념품 공모전 시상식. 원래 경주시 기념품 공모전은 무엇보다도 상품성과 유통성을 감안한 가격 경쟁력에 초점을 맞췄고요. 우리 경주시 특산품 매점에서 이제 관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만나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팔로 개척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100여 개의 출품작들 중에서 2020년을 책임질 경주의 새로운 기념품으로 총 11개의 작품이 선정됐는데요. 그중 일부만 살짝 미리 만나볼까요?
경주시 기념품 공모전 동상 수상작 손수미 작가의 가죽 소품 나의 작은 첨성대를 소개합니다. 동전 지갑부터 요즘 많이 사용하는 휴대폰 그립톡까지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죽 제품들이 모여 있네요. 나의 작은 첨성대는 마그넷, 거울, 책갈피, 그립톡, 그리고 동전 지갑까지 해서 이제 조그만한 가죽 소품들인데요. 거기에 이제 첨성대를 모티브로 해서 작게 새겨 넣은 그런 작품들입니다. 경주를 대표하는 여러 상징들 중에 첨성대를 콕 찍어 택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저도 이제 첨성대를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요. 경주를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도 이제 첨성대를 제일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경주에 있는 많은 문화재들 중에 첨성대가 이제 딱 표현하기도 쉬운 딱 고유의 모양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알아보기도 쉬운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작은 공방에서 한 땀 한 땀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지는 가죽 소품들. 고급스러운 가죽에 첨성대 문양과 실용성까지 더했으니 경주 기념품으로 딱인데요. 이번 공모전에 출품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경주에서 가죽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예전부터도 계속 이제 경주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 오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관광객분들이나 이런 분들 접할 기회도 많이 없고 판로 확대가 많이 계속 고민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모전에 수상을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서 그게 가장 큰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도전을 하다가 이제 올해는 상을 받게 됐네요. 사실 손수미 작가는 새해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기념품 공모전 당선과 함께 새 식구를 만날 예정이거든요. 새해 기쁜 일이 많은 만큼 바라는 목표도 많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는 건강한 아이 잘 만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출산하고 육아를 하면서도 작품을 계속 하긴 하겠지만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이제 발전적인 경주와 관련된 그런 이제 재밌고 이쁜 아이템 많이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 기념품 공모전 금상 수상작을 만나볼까요? 아름다운 한국화와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만나 감성 가득 종이 무드 등이 탄생했습니다. 신동영 작가의 품은 경주를 소개합니다. 첨성대, 다보탑, 선덕여왕 등 경주를 대표하는 것들 안에 한국화를 담아 종이로 입체적으로 표현한 무드 등입니다. 한국화로 그린 경주를 품은 무드 등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요? 달빛이나 햇빛 같이 벼슬 품은 풍경을 무드 등으로 표현을 하면은 참 괜찮겠다 싶어서 등을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관광객 입장에서는 집어갔을 때 무겁지 않고 그리고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닌 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이로 제작을 해서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들어서 성취감도 있을 것 같아서 키트 형태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자매 콜라보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화를 그리는 언니 신혜영 씨와 컴퓨터 실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동생 신동영 씨가 힘을 합친 건데요. 출품작 외에도 한국화를 이용한 다양한 기념품이 있다고요. 제가 직접 그린 한국화 그림으로 제작한 엽서나 배지, 액세서리류들도 있고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원데이 클래스로 다양한 경주만의 기념품들을 제작을 해서 가실 수도 있습니다. 평소 다양한 기념품을 제작하고 있지만 종이 무드 등은 이번 공모전을 위해 새롭게 만들었다는데요. 잠들기 전 머리맡에 무드 등을 켜두면 새록새록 경주의 여행의 추억이 떠오를 것만 같습니다. 경주 시리즈가 항상 곁에 두고 아름다운 경주 풍경과 여행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그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버전의 무드 등을 많이 제작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주시 기념품 공모전 영예의 대상 수상작을 만나봐야겠죠? 경주의 아름다움을 나무 조각으로 표현한 경주가 있는 작은 꽃병 세트인데요. 박희곤 작가의 대상 수상 소감부터 만나볼까요? 대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평소에 많은 작품을 만들고 있지만은 경주시의 어떤 유물이나
풍경 등을 작은 꽃병에 담아서 널리 알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8개의 작은 꽃병들은 어떤 의미를 담아 하나하나 조각하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경주의 관광기념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들은 대부분 액세서리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엽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나무의 독특한 향기나 무늬를 살릴 수 있는 목공 작품으로 경주를 표현하여 널리 오래 기억되도록 작은 꽃병을 만들어서 표현했습니다. 경주를 대표할 수 있는 유물과 명소를 선정하고 심플하게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 과정을 거쳐 나무 안에 담아냈는데요. 편안한 멋을 가지고 있는 경주를 꼭 닮은 멋진 소품이 완성됐습니다. 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어린 왕자를 테마로 한 퍼즐, 그다음에 인테리어 소품, 생활 소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휴지거리라든지 병풍이라든지 그다음에 열쇠고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소품들을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혜근 작가는 목공용 전동 공구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며 자연스럽게 목공을 접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주말마다 목공을 배우러 다닐 만큼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되면서 고향인 경주로 돌아와 공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원목이 주는 매력인데요. 이게 원목의 질감이라든지 무늬라든지 향기라든지 그런 것을 직접 느끼면서 만들 수도 있고 누구나 좀 손쉽게 접근해서 만들 수 있고 작은 소품이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목공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주하면 떠오르는 풍경들을 나무 안에 조각한 8개의 꽃병 세트. 경주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여행 기념품으로 새해에 많은 사랑을 받게 되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는 경주를 소재로 한 유물들의 어떤 작품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앞으로는 경주의 보문의 벚꽃이라든지 양남의 수상젤리라든지 이런 자연 풍경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만들어서 널리 알려보고 싶습니다. 경주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 작가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새롭게 선보인 기념품들이 2020년 경주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행복한 추억이 되길 기대합니다. 책과 특별한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곳. 한 번쯤 꿈꿔봤던 도서관 있잖아요. 따뜻한 느낌도 받고 내 안에 있는 애를 꺼내서 좀 더 성숙해보고 싶어서요. 책이 주는 마음의 양식, 그 이상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얼마 전 문을 연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을 먼저 찾았습니다. 전주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이름은 물론 설계에도 많은 공을 들인 곳이라고 하네요. 권장님, 여기는 공간이 도서관이 아니라 그냥 카페 같아요. 저희가 맨 처음에 컨셉을 잡을 때 그 답답한 독서실 분위기 나는 도서관이 아니고 시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만나고 그러면서 편하게 대화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봤습니다. 이곳에서는 글도 떼지 못한 어린아이들의 그림책부터 분야별 전문 서적까지 다양한 종류의 책을 만날 수 있는데요. 모두에게 행복한 책 놀이터와 쉼터를 표방합니다. 집에서처럼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구나 이런 분위기가 딱 돼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만 있다 하는 데가 있나요? 우주로 떠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우주로요? 네. 지은 씨도 가봐야겠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제 나이요? 여자 나이는 비밀인데요? 끝내 나이를 말하지 않고 우주로 입장엔 성공했지만요. 사실 이곳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저기가 우주로 1216인데 우리가 주인이 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12세에서 16세는 그 어린이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닌 그 중간에 낀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트윈 세대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을 위한 전용 공간을 저희가 전국 최초로 만든 거예요. 게임과 악기 연주, 만들기 등도 함께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왜 여기 도서관인데 책 안 읽고 이러고 있어요? 네, 10대들이 여기서 자유롭게 노는 공간이에요. 책은 안 읽어요? 아, 네. 읽어요. 무슨 책? 약간 저는 철학책 같은 거. 지금 책에 숲이에요, 숲. 내 집보다 편하고 카페가 부럽지 않은 도서관. 이곳에선 맨몸으로 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마음의 양식을 채울 수 있겠죠. 오, 읽히지 않았던 글이 그냥 막 읽혀요, 막 읽혀. 와. 도서관은 답답한 줄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제 집이 더 답답해요. 책과의 특별한 데이트를 위해 찾은 곳. 이번엔 시장 같은데요. 마음의 양식도 좋지만 역시 내 이 배부터 채워야지. 여기 서점이 있다는데? 서점이요? 응. 뭔 서점? 젊은 감성이 살아있는 2층 청년몰에서 만날 수 있답니다. 여기 진짜 책방이 있어요. 저도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시장 안에 서점이 다 있네요? 네. 시장에 있을 거 다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책도 꼭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문주현, 김선경 부부가 운영하는 동네 책방. 부부는 작가와 독자뿐 아니라 지역의 책방 사장님들과도 교류하며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책방은 또 다른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서점하고 또 다르게 책만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 간에 소통하고 서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저희들이 뭐 행사도 하고 이런 식의 공간을 또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이 시장 안에 책방만큼 또 어울리는 게 없죠. 이제 이곳의 책도 만나봐야겠죠. 그런데 책장에 꽂힌 분류표가 좀 재밌습니다. 사장님, 여기는 그냥 다른 서점들이랑 달리 분류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3평의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좋은 책들을 많이 담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독립출판 같은 경우는 여기 따로 우리 손님들이 가장 먼저 오셨을 때 보실 수 있게 또 마련했고, 저희가 특별히 아직은 많은 수는 아니지만 저희 지역의 작가님들의 시집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지은 씨는 어떤 책을 고를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어떤 책을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하면 저희 책방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애니어그램을 해서 나를 만약에 알면 거기에 맞는 책도 저희가 추천해 주거든요. 애니어그램은 성격을 9가지 유형으로 분석하는 일종의 심리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7에너지도 있고 4에너지도 있어서 약간 감정의 기복이 무척 심하실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4번 예술가 유형에 속할 확률이 매우 높다.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것이 나의 장점이구나. 이걸 좀 더 활용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것들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이곳에선 누구나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게 잘 맞는 책을 추천받을 수 있답니다. 자신의 일상을 좀 이런 창조적인 어떤 표현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당장 일단 주시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주시고요. 또. 이번엔 좀 한적한 외곽으로 가봅니다. 10여 년 전 사라질 뻔한 한옥 세 채를 옮기며 만들어진 공간인데요. 고즈넉한 한옥에서 만난 책방. 이곳에선 또 어떤 매력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장님, 아니 주변에 보니까 산밖에 없어요. 네. 산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 책방을 여시게 되셨어요? 사실 근처에 서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도서관은 너무나 또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저희 전주 쪽에서 디자인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독립서점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줘서 거리가 멀어 찾는 분들이 적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기우였다고 합니다. 한옥이라는 어떤 공간 속에 이런 그 책들을 갖다 놨다는 것도 상당히 이제 정감 있어 보였고요. 사실 우리가 바쁜 생활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면 좀 숨 쉴 수 있는 구멍 같기도 하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특별한 포장의 책도 손님들에게 선물이 됩니다. 이거는 요즘에 이렇게 시크릿북으로 해가지고 책에 있는 문장만 써서 이렇게 판매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문장이 좋아서 어렸을 때를 추억하는 그런 소설책일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어요. 뿐만 아니라 유명 작가들의 북 콘서트를 기획해 책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서점들도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서 이곳까지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매력은 책방 바로 옆에 자리한 한옥고택에서 숙박이 가능하다는 점. 책과 함께 하룻밤을 묵으며 힐링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편하고 알찬 휴식이 없겠죠. 방에 들어서면 이렇게 추천 도서들이 반깁니다. 제 마음이 너무 평온해져요. 이 책은 뭐예요? 저희가 방마다 이제 그때 추천신 이제 도서들을 비치해 놓는데 그냥 여기에선 시집을 무조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심이 별로 시심. 일어나죠. 그럼 사장님 지금 저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잠깐 나가주시겠어요? 네. 책과 함께 놀고 즐기며 쉴 수 있는 하루. 책과의 데이트는 하루 해가 짧습니다. 감독님, 촬영 끝났죠? 저 이제 저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니까 문 닫을게요. 촬영 좋습니다. 아직도 책 읽기가 숙제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책 그 이상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여러분도 떠나보세요.